It's hard. I know I'm better off just restarting, but you still own my heart. And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 뒤에는 분명히 많은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필연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또한 누군가 어떤 행동 패턴을 반복할 때 그 행동의 당사자는 반드시 이 과정에서 특정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쪽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감정을 억누르며 늘 상대방 위주의 행동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에 숨은 동기와 관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여성은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하면 항상 매우 열정적이고 다정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상대에게 쏟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자기 자신이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것 같다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균형이 깨져 자아를 잃어버린 첫 번째 손실입니다. 혹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가요? 만약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반면 타인을 위해 살고 있다면 언제나 자아를 희생하고 정체성 없이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내가 아닌 타인에게 희망과 행복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걸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써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평소에 매우 침착한 나의 성격을 좋아하고 늘 이 점을 칭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침착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침착한 나를 원하고 내가 상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의 두려움도 줄어드니 한결 마음도 놓일 것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침착한 나를 원한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은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 자신이 매우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과거 그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반격할 의욕도 없었고 남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상담을 받은 후 논리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예전처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행동했기 때문에 늘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지만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찰력이 부족하면 이런 단순한 반복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인지해야 치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용감한 통찰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찰이란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며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찰형 자아를 통해 자신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통찰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찰, 반성, 체험, 이해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관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반성의 공간을 만들고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감각, 두뇌, 논리 능력, 감정 능력을 동원하여 방금 경험한 일을 돌아보고 그 안에 있는 감정과 갈등을 체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고찰하고 가공함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현재를 기반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이해한 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어지는 몇 가지 단계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솔직함, 어떠한 꾸밈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면을 직시하고 수치심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우리의 힘을 약화할 수 있으므로 잠시 옆에 두고 보류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과정에서는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보여줄 필요도 없고 스스로 피드백을 주면서 자신을 초조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몸의 모든 부위를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고 깊게 심호흡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그저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지혜를 온몸으로 느끼며 빛을 나의 곁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온도와 밝기, 색상을 바꿀 수 있으며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계속 바꿔도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방법의 힘과 관련된 경험이나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이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얻었는가?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을 천천히 기록해 봅시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관계 패턴은 뭐 아니면 도식의 단순한 전형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역을 침입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정서적 소모도 갈수록 증가합니다. 자신의 공간적 경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공간의 주인이라는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역에서 무엇을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지배 권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이는 자신을 타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모욕적 상황에 처해서 고통받고 남을 원망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독립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는 환상은 자신을 약자의 위치에 놓고 방어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영역에서 나의 권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막강합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좋고 싫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내와 양보를 미덕으로 삼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배려하라,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나중에는 큰 이득이 된다와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착한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저 착한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자아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란 우리의 정신적 생명입니다. 자아가 미성숙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정신적 생명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비율을 맞추는 행동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는 버림받은 상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이 책은 내적으로 취약한 자신을 재정비하고 다시 트는 한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쑥이서점 팔방민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